아무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달동네 무료 진료소 구석에서 청소를 하는 그 할아버지의 정체를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한다고요. 면허도 제대로 확인 안 된 놈들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대형 병원 최민수 원장이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무료 진료소에 들이닥쳤을 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아무나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으면 돈을 내고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이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 늙은 청소부부터 당장 내보내세요. 병원에 노인네가 왜 필요합니까? 보기만 해도 불길해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묵묵히 걸레를 짜며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곳에서 청소를 하고 계실까요? 달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무료 진료소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과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주로 찾아오는 곳이었죠. 김수연 간호사는 오늘도 분주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혼자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박정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벌써 반년째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던 그는 수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으니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때 박정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머님 진료 기록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는 할아버지가 왜 의료 기록을 보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의료 기록은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보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젊은 시절에 병원 일을 좀 했어서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박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날 밤 진료소 문이 모두 닫힌 후 박정호는 혼자 남아 수연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심장외과 의사로 살아온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 간호사님께 어머님의 상태를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무료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이너스 청소 할아버지 올림. 편지를 읽은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의사를 아신다는 건지, 더군다나 무료 수술이라니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정말로 서울 대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연 간호사님이시죠? 이 할머니 수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청소 할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때 최민수 원장이 다시 진료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진료소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의료진도 없으면서 무슨 치료를 한다는 겁니까? 최 원장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 지역 환자들을 모두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오려는 속셈이었죠. 박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민수 원장은 보건소에 허위 신고를 했고 무료 진료소는 임시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연의 어머니 수술마저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죄송합니다. 위에서 갑자기 수술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직원의 말에 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박정호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우시지만 이미 큰 병원에서도 거절당했는데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민수 원장이 비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 간호사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취소되셨다면서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최 원장의 말에 수연은 분노했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물론 정당한 진료비는 내셔야겠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이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 병원의 명성에 해가 되거든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걸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그런데 최 원장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늙은 청소부는 당장 내보내세요. 보기만 해도 거슬려요. 병원에 저런 노인네가 있으면 환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더욱 가혹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집에서 쉬시지 왜 여기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청소라도 제대로 하시면 모를까 힘도 없으시면서 말이에요. 박정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말없이 청소를 계속했죠.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할아버지는 지난 반년 동안 이곳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김 간호사가 이 할아버지를 감싸고 도시는군요. 그럼 더욱 안 되겠네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려면 이런 인연은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최 원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처음에는 2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어머님 상태가 좀 더 심각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싫으시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세요. 최 원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박정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환자를 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의사라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가 의사에게 훈계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참 웃기는군요. 당신같이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박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원장의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료 진료라는 명목으로 엉터리 치료나 하는 것들 때문에 진짜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원장님,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원장은 갑자기 달라진 박정호의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분명 청소를 하던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의 모습은 왠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의사 면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본 최 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박정호. 그 박정호 교수님이신가요? 박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심장외과계의 전설이라 불리던 그 이름이었죠. 박정호 교수님이라고요. 최민수 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심장외과계에서 박정호라는 이름을 모르는 의사는 없었거든요. 수많은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키며 전설이 된 그 이름 말입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 유명한 박정호 교수님이 이런 곳에서 청소를 하고 계실 리가 없죠. 혹시 동명이인이 아닙니까? 박정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소중한 일이죠. 그럼에도 최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박정호 교수님이 이런 곳에 계실 까닭이 없습니다. 가짜 신분증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 하시는군요.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일했던 청소 할아버지가 정말 그 유명한 박정호 교수님이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의사 선생님이세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곳에서 도움이 되고 싶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최 원장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박정호 교수님이라면 의학 지식이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진료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동네에 사는 김철수 아저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아, 아프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김 아저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명백한 심근경색 증상이었죠. 수연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맥박은 이미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큰일이에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때까지 버티기 어려워 보였죠. 최 원장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런 응급 환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부르세요. 그때 박정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봐도 될까요? 박정호는 김아저씨의 맥을 짚어보더니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뭘 알고 그런 진단을 내리십니까? 당신은 청소부잖아요. 최 원장이 화를 냈지만 박정호는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응급약품함에서 니트로글리세린과 아스피린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심전도 기계도요. 네, 선생님. 수연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박정호에게서는 확실한 의사의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박정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평생 이런 응급 상황을 다뤄온 전문의 같았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쇼크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안정화시켜야 해요. 그의 진단과 처치는 완벽했습니다. 10분 후 김아저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죠. 다행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에는 가셔야 합니다. 최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청소를 하던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의 모습은 경험 많은 전문의 그 자체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죠? 박정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45년간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말에 최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5년이라는 기간은 박정호 교수의 의사 경력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설마 정말로 박정호 교수님이신 건가요? 박정호는 대답 대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어머님 수술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네, 내일 아침에 어머님을 모시고 오세요. 이곳에서 수술할 수는 없으니 제가 아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하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최 원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박정호 교수님이시라면 왜 이런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정호의 눈에 잠시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명성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최 원장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만약 정말 박정호 교수님이시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내일 수술을 통해 완전히 드러날 예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진료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박정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신세를 져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쁩니다. 박정호는 이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최민수 원장이 비서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어제 일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정말 박정호 교수님이시라면 증명해 보세요. 최 원장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박정호 교수님이라면 당연히 서울대병원과 연결되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죠. 최 원장은 자신만만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설마 정말 박정호 교수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입니다. 네, 저는 선일병원 최민수 원장입니다. 혹시 박정호 교수님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호 교수님은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 원장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봐요. 박정호 교수님은 퇴임하셨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진 교수 바꿔주세요. 제 제자입니다. 정우진 교수님이요. 잠시만요.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정우진입니다. 우진아, 나다.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교수님. 교수님이시네요. 어디 계세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달동네 무료 진료소에 있다. 여기 급한 수술이 하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 교수님이 직접 수술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팀을 꾸려서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 혼자 와라. 그리고 간단한 수술 도구들만 가져와. 네, 교수님.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최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박정호 교수님이신 겁니까? 박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최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한국 의료계의 전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마세요. 의사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요.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머니 수술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1시간 후 정우진 교수가 수술 도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스승을 다시 만난 그의 얼굴에는 감격이 서려 있었죠.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공부하고 있었다.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려고 말이야. 정우진은 스승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수술을 하시겠다고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가능할 거야. 예전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할 때보다는 낫지 않냐? 정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과 함께했던 의료봉사의 기억이 떠올랐죠.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의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죠. 최 원장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눈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것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죠. 교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우진의 말에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그것을 여기서 다시 배웠다. 최 원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정호 앞에 엎드렸죠.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의사로 살아가세요. 최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 할머니가 안정을 찾은 후 정우진 교수는 박정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런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박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나는 평생 명성과 돈을 쫓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 허무하더구나. 과연 내가 진짜 의사였는지 의문이 들었어. 교수님이 진짜 의사가 아니시라면 누가 진짜 의사겠어요? 아니다. 나는 VIP 환자들만 수술했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은 외면했어. 그래서 이곳에 와서 다시 배우고 있는 거야. 정우진은 스승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선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요. 최민수 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의료사고요? 수연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장 수술 중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데 집도의가 수술을 포기하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최 원장은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회장님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는데 김 과장이 당황해서 수술실에서 나와버렸어요. 지금 환자분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김 과장이라니요. 그럼 지금 누가 수술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최 원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하죠? 저도 심장외과는 전문이 아니라서요. 박정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가봐야겠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환자가 위험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미 퇴임하셨잖아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요. 박정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의사 면허는 평생 유효합니다. 그리고 생명 앞에서 은퇴란 없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교수님. 선일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 원장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요. 지금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반성은 나중에 하세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술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들과 병원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30분째 계속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호는 즉시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병원 의사가 아니신데요. 최 원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정호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세요. 박정호 교수님이라고요. 병원 직원들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은 의료계에서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간 박정호는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중 혈관 봉합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했군요. 즉시 재봉합하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운 경험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죠. 정우진과 다른 의료진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수술을 도왔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박정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이 박정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정호가 수술복을 벗으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김수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박정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이었죠. 하지만 이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깨어나면서 박정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려 했거든요. 김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후 박정호를 보자마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박정호 교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을 드디어 다시 뵙게 되었군요. 저는 김정환입니다. 25년 전 선생님께서 제 딸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박정호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가 김 회장님의 따님이었군요. 선천성 심장병이었던 아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김 회장은 감격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런 곳에 계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정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돈 많은 환자들만 치료해왔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은 외면하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려고 이곳에 왔어요. 김 회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선생님다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존경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수연이 어머니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 할머니는 박정호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김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김 회장은 박정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짓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원장을 맡아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에요.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병원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말이에요. 김 회장의 제안에 박정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우진이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교수님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수연도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최민수 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정말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박정호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선생님의 경험과 철학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김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김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박정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25년 전에 심장 수술 받았던 김지은이에요. 박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지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지은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선생님께 받은 생명으로 지금까지 의미 있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었어요. 지은이도 의사가 되었다고요. 네, 소아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요.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다시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새로운 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선생님께 배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박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새로운 병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병원들의 견제와 방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새로운 병원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의사회장인 황성민이 직접 김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죠. 김 회장님, 이번 병원 건립 계획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정호 같은 늙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 의료계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황 회장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이 생기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더 나아가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호는 이미 퇴임한 늙은이입니다. 게다가 최근 실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 의료사고가 날 게 뻔하잖아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었지만 황 회장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료 진료 같은 건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료는 상품이에요. 공짜로 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김 회장은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황 회장님, 박정호 교수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황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70 가까운 늙은이가 무슨 수술을 한다고 합니까? 환자들이 위험해져요. 바로 그때 박정호가 나타났습니다. 황 회장과의 만남을 알고 온 것이었죠. 황 회장님, 안녕하세요. 황 회장은 박정호를 보자마자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박정호 씨. 마침 잘 오셨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병원 운영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제 실력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박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황 회장님도 의사시잖아요. 의학적 토론을 해보시죠. 제가 정말 늙어서 실력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황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박정호와 의학적 토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나이를 생각해서 은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지역 의사회에서 새 병원 건립을 방해하려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박정호 교수님의 의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황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이미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하지만 박정호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당한 절차라면 언제든 받겠어요. 며칠 후 보건소에서 의료진 실력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모든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의학 지식 평가였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죠. 박정호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신 의학 동향을 모두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모의 수술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죠. 박정호의 손놀림을 본 평가위원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수술 솜씨였거든요. 황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정호가 모든 평가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평가는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 응급 상황이 연출되었죠. 박정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완벽한 응급 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실제 응급실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평가가 끝나자 평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박정호 교수님은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로서의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황 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죠. 박정호가 황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황 회장님,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황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님도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함께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호의 포용력에 황 회장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 희망병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서민들부터 의료계 인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박정호는 원장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놀랍게도 황성민 의사회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서요. 박정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면 금세 나아요. 황 회장님도 이제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는 정말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수연의 어머니인 이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아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수연이 간호사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희망병원의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다음 환자분 모셔올까요? 그러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세 번째로 들어온 환자는 놀랍게도 최민수 전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망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교수님, 오늘 무료 진료 봉사 참여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환자를 돕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번째 환자는 김지은 박사였습니다. 박정호가 25년 전에 구한 그 아이가 이제 소아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교수님, 오늘 어린 환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잘했어요. 지은이가 구한 아이가 또 다른 의사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선생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의사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김정환 회장이었습니다. 교수님, 병원 운영은 어떠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평생 이런 기쁨을 몰랐어요. 수익은 어때요? 무료 진료를 많이 하시니 걱정되는데요. 김 회장, 놀라실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니까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분들은 기꺼이 내시고 못 내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모두가 만족하세요. 김 회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교수님이세요. 선행이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군요. 그때 정우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병원을 모범 의료기관으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의료봉사 대상을 수여하겠다고 해요. 박정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한 결과죠.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희망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었죠. 박정호 선생님 만세. 생명의 은인 박정호 교수님. 진짜 의사 박정호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손자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부처님이에요. 박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거든요. 수연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김지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어요. 최민수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저를 진짜 의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진이 스승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교수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교수님의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호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배운 게 더 많아요.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날 저녁 달동네를 내려다보며 박정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명성과 돈을 쫓아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었구나. 환자의 미소, 가족들의 감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의사의 진짜 보람이었어. 희망병원은 이제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의료진, 따뜻한 마음,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박정호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수많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어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의 보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 말이죠.